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인데요. 얘를 잘 쓰려면 얘가 쓰는 언어를 잘 입력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바로 볼륨 노드입니다. 볼륨은 해석하자면 부피라는 뜻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원통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물체는 여기 3D 공간에서 이 정도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크기가 바로 이 물체의 부피, 즉 볼륨이 됩니다. 이 볼륨은 복셀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복셀은 3D 공간에서 물체를 이루는 3차원적인 입체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은 사실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네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확대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모난 모양들이 만나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죠. 3D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픽셀과 비슷하게 복셀이라는 이런 입체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볼륨은 이런 복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볼륨을 활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메쉬에 실린더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모디파이어 버튼을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줍니다. 이제 여기서 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여기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입력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노드를 입력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 개의 선 같은 모양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다. 이때 우린 인스턴스를 사용하잖아요.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처럼 화상으로 어떤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 물체도 모두 인스턴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먼저 인스턴스를 입력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인스턴스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선택해줄게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는 물체의 각 점마다 인스턴스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럼 물체가 사라져버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줄게요. 저희는 선을 복제해줄게요. 이때는 베지어 세그먼트라는 노드를 사용할 겁니다. 베지어 세그먼트는 곡선인 베지어 커브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생긴 커브예요. 이걸 우린 인스턴스로 복제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베지어를 입력해서 베지어 세그먼트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이걸 인스턴스 언포인트에 인스턴스와 연결해줄게요. 이때 인스턴스는 어떤 걸 복제할지 입력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에 베지어 세그먼트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안쪽에도 인스턴스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배운 볼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미리 만든 인스턴스는 잠시 없는 것처럼 숨겨줄게요. 이전의 강의에서 내가 연결한 노드를 연결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주려면 M키를 눌러주면 된다고 했어요. 인스턴스 언포인트를 마우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M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연결했던 인스턴스 언포인트 노드가 연결하지 않은 것처럼 숨겨지게 됩니다. 이제 볼륨 노드를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볼륨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린 메쉬 투 볼륨을 선택할게요. 이건 메쉬를 볼륨으로 바꿔줘 라는 뜻으로 점, 선, 면이 만나서 형성되는 3D 입체 모형인 메쉬를 볼륨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이 메쉬를 볼륨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베지어 커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원통은 이 정도의 크기니까 이 크기가 3D 공간에서 이 원통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이죠. 이 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볼륨입니다. 메쉬 투 볼륨 노드를 보시면 여기 덴시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덴시티는 밀도라는 뜻으로 얘는 물체의 안쪽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덴시티를 낮추면 이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 밀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도가 낮아져서 물체의 안쪽이 덜 차 있게 됩니다. 반면에 덴시티를 높이면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부피 밀도가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듯한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복셀 어마운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복셀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셀 어마운트라는 것을 조절하면 볼륨을 구성하는 복셀의 양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쉬 투 볼륨 노드에서 덴시티 값을 10으로 설정해 줄게요. 그 다음 이번엔 우리가 만든 볼륨을 바탕으로 점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볼륨에다가 점을 만들어 주려면 디스트리뷰트 포인트 인 볼륨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건 볼륨에다가 점을 무작위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Distribute Points in Volume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만들었던 볼륨에 무작위로 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점의 개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때는 여기 Distribute Point in Volume의 Density를 늘려주면 됩니다. 이 Density를 10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숨겨놓았던 Instance on Point 노드를 다시 활성화시켜 줄게요. Instance on Point를 선택한 상태에서 M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숨겨주었던 노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근데 선들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이때는 선을 안쪽으로 모이게 회전을 시켜줘야겠어요. 인스턴스를 회전시키려면 여기 Instance on Points의 로테이션 값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때 여기에 Align Rotation to Vector라는 노드를 연결해 줄 거예요. 이건 X, Y, Z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벡터 값으로 회전을 맞춰줘 라는 뜻이에요. 즉 이 노드는 벡터 값에 따라 회전을 조절시켜줍니다.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Align Rotation to Vector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이걸 Instance on Points의 로테이션과 연결해 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이 메쉬를 볼륨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볼륨에다가 점을 무작위로 만들어 줄 거야. 이때 베지어 커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 줄 건데 X, Y, Z라는 세 개의 축으로 방향을 조절하는 벡터 값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회전시켜 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각 선들의 위치 정보 값을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포지션이라는 노드를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포지션은 물체에 있는 점의 위치 정보를 가져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포지션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Align Rotation to Vector 노드의 벡터 값과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이 노드는 물체에 있는 점의 위치 정보인 벡터 값을 가지고 회전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걸 X로 설정하면 이렇게 선들이 안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선이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에서는 선들의 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들의 굵기를 설정해 줄게요. 선의 굵기를 만들어 주려면 먼저 선을 메쉬로 바꿔줘야 해요. 이때는 Curve to Mesh라는 노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곡선인 커브를 메쉬로 바꿔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린 이 노드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to Mesh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Curve to Mesh를 보시면 Profile Curve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곡선인 커브의 단면을 설정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걸 연결하느냐에 따라 곡선인 커브의 단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곡선의 단면을 동그랗게 해줄 거예요. 이때는 원형 곡선인 Curve Circle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걸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Curve Circle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Curve to Mesh의 Profile Curve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이 메쉬를 볼륨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볼륨에다가 점을 무작위로 만들어줄 거야. 이때 베지어 커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건데 벡터 값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회전시켜줄 거야. 이때 인스턴스인 베지어 커브를 메쉬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단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좀 조절해 줄게요. Curve Circle의 레디우스 값을 조절하면 단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레디우스 값을 0.05m로 설정해 줄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선들의 단면이 동그랗게 뚫려 있어요. 영상에서는 이 단면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 단면을 채워줄게요. 이때는 Curve to Mesh의 Fill Caps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Fill Caps를 체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커브의 단면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선들의 크기가 너무 일정한 것 같아서 선들의 크기를 랜덤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때는 Instance on Points의 스케일 값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무작위로 랜덤하게 크기를 조절해줄 거니까 이 스케일 값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줄게요. 여기서 랜덤 밸류는 랜덤한 값을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노드입니다. 이걸 연결해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랜덤 밸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Instance on Points의 스케일과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선들의 크기가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선들을 영상처럼 회전시켜줄 건데요. 이때는 SceneTime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SceneTime은 현재 프레임에서 경과되는 시간을 출력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컨스와 연결하면 초마다 물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고 반면에 프레임과 연결하면 1프레임마다 물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걸 사용해서 선들을 회전시켜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ceneTime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 SceneTime을 Align Rotation to Vector의 로테이션과 연결해줍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이 메쉬를 볼륨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볼륨에다가 점을 무작위로 만들어줄 거야. 이때 베지어 커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건데 벡터 값을 가지고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회전시켜 줄 거야. 이때 인스턴스인 베지어 커브를 메쉬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 다음 선들의 크기를 랜덤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선들이 회전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잘 보니까 회전이 안쪽으로만 되고 있고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바깥쪽 선들이 점차 크기가 바뀌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때는 우리가 인스턴스로 지정한 베지어 커브의 끝부분의 값을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인스턴스로 연결한 베지어 세그먼트 노드를 보시면 end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선의 끝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end 값을 조절해보면 선의 끝부분의 크기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씬타임을 연결해서 선의 크기가 점차 바뀌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씬타임을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씬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베지어 세그먼트의 end와 연결해주세요. 이제 재생해보면 이렇게 선들의 크기가 점차 커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커지는 데다가 속도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매스노드로 선들의 크기가 커지는 속도를 조절해줄게요. 매스노드 중에는 멀티플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곱하기라는 뜻으로 위와 아래 값을 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멀티플라이로는 속도를 조절해줄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매스노드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이 멀티플라이의 값을 줄이면 속도가 느리게 되고 반대로 값을 올리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멀티플라이 값을 0.1 정도로 설정해줄게요. 이제 재생해보면 아까보다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회전하는 게 영상이랑 좀 다르죠? 영상처럼 만들어주려면 우리가 아까 Align Rotation to Vector에 연결했던 씬타임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Combine X, Y, Z라는 노드를 사용하는데요. 이 Combine X, Y, Z는 X, Y, Z라는 세 개의 축의 값을 하나의 벡터 값으로 합쳐주는 역할을 해요. 가령 내가 이 Combine X, Y, Z의 X 값을 1, Y 값을 0, Z 값을 1로 설정하면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을 Combine X, Y, Z가 합쳐줘서 1, 0, 2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벡터 값으로 만들어줘서 결과를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Combine X, Y, Z의 각각의 값에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벡터 값이 다르게 만들어져서 결과로 나가게 됩니다. 이걸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Combine X, Y, Z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Combine X, Y, Z의 X 값이 씬타임과 연결이 되게 돼요. 씬타임은 1이라는 값을 가지는데요. 근데 이 1의 값을 가진 씬타임이 Combine X, Y, Z의 X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럼 Combine X, Y, Z의 X 값은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Y와 Z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X는 1, Y는 0, Z는 0이라는 값을 합쳐서 1, 0, 0이라는 벡터 값을 만들어내어 결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받아서 Align Rotation to Vector가 작동되게 되는 거죠. 이제 재생해보시면 영상처럼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선들의 모양을 독특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볼륨 노드를 또 사용해 볼 거예요. 볼륨을 사용한 다음 다시 메쉬로 물체를 만들면 이런 느낌으로 물체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선들을 볼륨으로 만든 다음 다시 메쉬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은 입체 모양인 메쉬 상태니까 볼륨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때는 메쉬 투 볼륨이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입체 모양인 메쉬를 볼륨으로 만들어줘 라는 뜻입니다.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메쉬 투 볼륨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이 메쉬를 볼륨으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이 볼륨에다가 점을 무작위로 만들어줄 거야. 이때 베지어 커브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건데 벡터 값을 가지고 인스턴스를 회전시켜 줄 거야. 이때 인스턴스인 베지어 커브를 메쉬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커브의 단면을 동그랗게 할 거야. 그 다음 선들의 크기를 랜덤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후 선들이 회전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야. 그리고 메쉬를 볼륨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볼륨으로 만드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죠. 이제 이 볼륨을 다시 메쉬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때는 반대로 볼륨 투 메쉬라는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볼륨을 메쉬로 만들어줘 라는 뜻이에요. 얘를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서치에 볼륨 투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연결해 주세요. 그럼 볼륨이 되었던 물체가 다시 3D 입체 모형인 메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영상처럼 이 모양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때는 딜리트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그건 바로 볼륨의 덴시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볼륨에서 밀도인 덴시티를 조절하면 3D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피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게 된다고 했어요. 이 덴시티에 씬타임을 연결해서 점차 볼륨의 모양이 생겨나도록 만들 거예요. 씬타임을 연결해 줄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씬타임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메시 투 볼륨의 덴시티에 이 씬타임을 연결해줄게요. 그러면 이 씬타임으로 인해 볼륨, 즉 물체의 부피의 밀도가 작았다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점차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이 씬타임을 메시 투 볼륨의 덴시티에 연결해주세요. 이제 재생해보면 이렇게 물체가 점차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서 물체가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속도를 좀 조절해줄게요. 속도를 조절할 때는 매스 노드의 멀티플라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매스를 입력해서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이 부분을 클릭해서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멀티플라이는 위와 아래 값을 곱해준다고 했어요. 이 값을 낮추면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티플라이 값을 0.1로 줄여줄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트리얼만 설정해줄게요. 우리는 평소 매트리얼을 설정할 때 Set 매트리얼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매트리얼을 설정해줬어요. Set 매트리얼은 매트리얼을 설정해주는 노드예요. 이걸 사용해볼게요. 그 전에 매트리얼부터 만들게요. 매트리얼 탭에서 New 버튼을 클릭해서 매트리얼을 만들어준 뒤 색상을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와서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매트리얼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에 연결해주세요. 그 다음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만든 매트리얼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이 나오게 됩니다. 쉐이더 에디터에서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색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정보를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